그러니까 이제 수학과 조합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다뤄진 주제가 이제 분할과 분배예요. 그래서 분할과 분배라는 거를 이제 이야기하게 될 텐데, 그럼 우리가 분할이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어떤 이제 몇 명의 학생들이 이제 한 반에 있는데 그 학생들을 일종의 몇 명으로 나눠서 모둠을 짜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구체적인 예시를 좀 들어볼 텐데 240쪽에 유제 8-1을 보시면 돼요. 이제 예제는 조금 이제 처음에 이런 예제를 설명하기에는 좀 이제 어려운 감이 없지 않아서 유제로 또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8-1번에서는 우리가 전체 9명이 있는데 그 9명을 이렇게 2명, 3명, 4명으로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2명, 3명, 4명으로 나누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한 조당 2명, 또 다른 한 조는 3명, 또 다른 한 조는 이제 4명으로 조가 나뉘어서 3개 조가 거라고. 9명 중에서 이제 9명 중에서 이제 2명을 먼저 선택해서 한 조를 묶고요. 그 다음에 남아있는 7명 중에서 이제 3명을 선택을 하겠죠. 자, 지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전체 9명 중에 2명 한꺼번에 선택하고 남아있는 이제 2명 선택한 다음에 남아있는 7명 중에서 한꺼번에 3명을 선택하게 되니까 우리가 순서 구분 없이 한꺼번에 선택하기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조합기호로 이제 그 경우의 수를 나타내면 됩니다. 남아있는 4명 중에서 4명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도 이렇게 세세하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곱해서 경우의 수를 만들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인원수, 각 주당 인원수가 다를 때에는 딱 이것만 이제 계산하셔도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은 없어요.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제 두 번째 경우인 이제 3명, 3명, 3명으로 조를 나눌 때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셋, 셋, 셋.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거냐면 이제 9명은 너무 이제 A씨가 처음에는 좀 많으니까 우리 이제 6명이 있는 그룹을 이제 예로 들어볼게요. 전체 이렇게 6명 A, B, C, D, E, F라는 6명이라는 여섯 명의 학생이 모여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얘네들을 둘둘둘 이렇게 묶어 보려고요. 둘둘둘. 자, 그러면 이제 한 주에 2명, 2명, 2명 이렇게 묶을 텐데, 자,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제 한 조에 A, B를 한 조로 묶고요. C, D를 한 조로 묶고 EF를 한 조로 묶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게, 자, 이런 식으로 2명 묶기 때문에 우리가 저기서 했던 방법을 그대로 이용하면은 6명 중에 2명, 4명 중에 2명, 남아있는 2명 중에 2명을 선택을 할 거니까, 자, 경우의 수는 일단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자, 이렇게 계산하는 경우의 수에는 어떤 경우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냐면요. 자, 이렇게 첫 번째로 이제 A, B로 묶고 우리가 CD로 묶고 그다음에 EF 순서대로 우리가 두 명을 나눈 상황이 있었죠. 그러면 내가 처음에 CD를 한 조로 묶고 그다음에 이제 A, B를 한 조로 묶고 남아있는 EF를 한 조로 묶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묶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이렇게 처음에 A, B를 선택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CD 선택하고 세 번째 EF. 그러면 이제 처음에 CD를 선택하고 한 조, AB를 선택해서 또 한 조, EF를 선택해서 마지막 한 조 이렇게 묶은 게 자, 위에 있는 상황이나 아래 있는 상황이 우리가 이제 같은 이제 다른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한 조에 AB가 묶이고 한 조에 CD가 묶인 거는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한 조에 AF가 묶인 거는 위에 거나 아래 거나 다른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묶여지는 순서가 달라지더라도 상황 자체가 다른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들을 다 우리 한 가지 경우로 세셔야 됩니다. 즉, 우리에게 묶이는 순서를 다르게 하더라도 묶이는 조 안에 구성원이 다른 경우가 아니라면 중복되는 걸로 세기 때문에 이렇게 A, B, C, D, EF가 순서대로 이웃하는 이 묶음들이 자리가 바뀌는 경우의 수만큼 중복이 되는데 우리가 여기 있는 A, B, C, D, EF 이 세 묶음이 순서를 바꾸는 즉 자리를 순서를 이제 바꾸는 경우의 수가 총 여기 다 안 쓰더라도 우리가 셋이 우리가 이제 한 줄 서는 경우의 수만큼 중복이 된 거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6팩으로 자 3팩으로 우리에게 경우의 수가 결정되는 걸 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인원이 같은 조만큼은 우리가 뽑는 이게 묶여지는 우리가 선택 한 조로 묶여지는 순서가 달라지더라도 경우의 수가 다른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3팩분의 1로 반드시 이제 중복되는 경우를 하나로 줄여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인원이 같은 조가 하나, 둘, 세 조가 있으니까 3팩분의 1로 이렇게 중복되는 경우 하나로 줄여주셔야 되고요. 여기도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9명 중에 3명 이제 선택을 하죠. 남아있는 6명 중에 3명을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또 남아있는 3명 중에 3명을 선택했을 때 이렇게 경우의 수를 곱하게 되면 반드시 이렇게 하나, 둘, 세 조가 모두 다 인원수가 같으니까 자, 이렇게 인원수가 같은 조가 3개가 이제 발생하면 그 3개만큼이 서로 자리를 바꾸는, 우리가 묶이는 순서가 바뀌는 경우도 중복이 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3팩분의 1로 이렇게 중복되는 경우를 하나로 줄여주셔야 돼요. 자, 반드시요. 자, 이렇게 여기 있는 이 수는 반드시 우리가 이제 인원이 중복되는 조의 개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분할 문제를 풀 때 이런 것만 이제 처음에 이제 주의를 해주시면 문제는 그다지 이제 어려운 건 없어요. 자, 그럼 그 다음에 볼까요? 2명, 2명, 5명이라고 돼 있을 거거든요. 야, 둘, 둘, 다섯. 그럼 이제 둘, 둘, 다섯이니까 여기서 마찬가지입니다. 자, 9명 중에서 일단 2명을 선택을 하고요. 자, 그러면 7명 중에서 남은 7명 중에서 2명을 선택을 해요.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5명 중에서 5명을 선택을 할 거고, 자, 얘네들에 대한 경우의 수를 계산해서 이제 경우의 수를 각각 구해서 곱하면 되는데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이제 뭘 보셔야 되냐면 자, 인원이 같은 조가 몇 개 있죠? 자, 인원이 같은 조가 2개 있죠? 그럼 우리가 이 2개의 조가 우리가 묶이는 이제 조원을 이제 뽑는 경우의 수가 이제 서로 이제 순서가 달라져도 중복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2개의 조가 서로 이제 뽑는 순서를 달리하는 경우의 수만큼은 또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하나로 하나로 이제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자, 2개의 조가 중복이 되니까 그 조의 개수만큼의 팩토리얼로 이제 팩토리얼의 역수로 이제 같이 곱해서 우리가 중복되는 경우를 하나로 줄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것까지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까지는 뭐 계산식 적어드리면 9C는 자,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2분의 9 곱하기 8, 여기도 7C도 마찬가지.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OCO는 우리가 한 가지로 그냥 퉁쳐서 계산하시면 되니까, 여기도 그냥 곱하기 이렇게 쓸게요. 여기다가 이제 2팩이니까 2팩분의 1이니까 2분의 1 이렇게 곱하셔서 계산 마무리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그럼 무슨 문제냐? 이제 분할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각 전체 그룹을 이제 이렇게 몇 명 정해놓고 우리가 조로 나눠주기만 한 거예요. 여기까지 한 거는 다 지금 분할입니다. 분할. 그럼 이제 분배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분할된 조에다가 뭔가 역할을 부여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2명, 3명, 4명으로 조를 분해놓은 다음에 야, 1조 어디 총수에 2조 어디 총수에 3조 이런 어디 총수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청소하는 구역을 뭐 이렇게 나눠주듯이 우리가 이 각 조에다가 뭐 이름을 붙여주거나 아니면 할 일을 부여하게 되면 그런 걸 보고 그 조에 뭔가 이제 할 일이나 이름을 분배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분배 문제는 그러면 여기다 이제 뭐까지 붙냐면 이제 한번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이제 8-1로 좀 예를 들어드릴게요. 자, 거기서 서로 다른 종류의 꽃이 6송이 있다라고 해서 A, B 두 사람에게 3송이씩 나눠주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고 그랬죠. 사실 문제 풀이 순서는 이제 2번, 1번으로 좀 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단 두 사람에게 3송이씩 나눠주려면 뭐 해야 되냐면 일단 우리가 꽃다발을 3송이씩 한 다발로 이제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6송이의 꽃 중에서 3송이를 묶어서 꽃 한 다발 만들고 그 다음에 남은 3송이 중에서 3송이를 다 묶어서 한 다발 만들고 그럼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죠? 이렇게만 곱하면 자, 3송이씩 묶는 순서가 달라지더라도 중복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자, 이렇게 3송이씩 두 묶음이라면 반드시 이 두 묶음끼리 자리를 바꾸는 경우의 수만큼을 우리가 하나로 줄여줘야 되니까 자, 2팩분의 1을 곱해서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도 이제 계산해 보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3이 1의 곱분에 자, 6P 3으로 계산하셔야 되니까 654 역시나 마찬가지로 33은 그냥 1이고요. 여기는 2분의 1이에요. 자, 그럼 이제 역분 해주시고, 자, 이렇게, 그래서 5, 20, 10까지가 지금 나오시게 되면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분배까지 들어간 게 1번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꽃다발, 두 번째 꽃다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꽃다발끼리는 우리가 묶이는 순서가 달라지더라도 중복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저렇게 2팩분의 1로 이제 중복되는 경우의 수를 줄여주는데 여기다 이제 뭐까지 하셔야 되냐면, 자, 이렇게
꽃다발을 만들었어요. 이 꽃다발 만드는 경우의 수에다가 반드시 이제 뭐까지 할 거냐. 자, 지금 다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꽃다발, 두 번째 꽃다발을 누구한테 주느냐에 따라서 경우의 수 달라지는 거거든요. 자, 만약에 꽃 이름이 A, B, C, D, E, F라고 생각한다면 A, B, C 꽃을 묶어서 여기서는 이제 좀 사람이 큰 AB니까 작은 ABC라고 쓸 거예요. 자, 여기는 소문자 ABC는 꽃 이름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이제 묶었죠. 자, 그럼 이 꽃이, 자, 이렇게 이제 단순하게 묶이는 순서들만 생각한다면 여기까지면 경우의 수가 계산이 끝나는 건데, 자, 이 꽃을 A한테 줄 거냐, B한테 줄 거냐. 자, 요 꽃을 이제 B한테 줄 거냐, A한테 줄 거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경우의 수가 또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자, 이 작은 ABC가 A한테 가는 것과 B한테 가는 건 서로 완전히 다른 경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 경우의 수가 이렇게 두 사람에게 이렇게 분배되는 경우의 수만큼이 또다시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다가 또 추가로 뭐 해야 되냐면 이 두 묶음에 대해서 순서를 바꾸는 경우의 수를 추가로 곱하셔야 돼요. 그럼 실제로 이렇게 약분을 해서 얘네 둘만 계산을 하게 될 거니까 여기는 20가지가 되겠죠. 자, 이런 식인 겁니다. 좀 분배 문제를 이제 좀 간단하게 이렇게 풀어봤는데 좀 더 예시를 들어보면 거기 이제 예제를 한번 볼게요. 예제. 자, 그럼 이제 예제를 좀 보겠게요. 같은 페이지에 예제를 좀 보시면은 자, 예제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A, B, C, D의 4개 팀으로 나눈 다음에 먼저 2명씩, 8명 중 2명씩 4개 팀으로 묶은 다음에 A, B, C, 4개 팀으로 우리가 팀의 이름을 달아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8명이 있으니까 8명의 이름을 작은 A, B, C, D, E, F, G, H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자, 똑같이 이제 아까 AC를 들어드린 것처럼 이렇게 두 명 묶어서 이렇게 네 조를 먼저 만들고 여기다가 팀 이름을 달아주는 건데 이렇게 단순하게 8명 중에서 두 명 이렇게 나눠서 조를 분배를 하는 방법의 수는 이렇게 될 거예요. 자, 1이 될 건데 자, 지금 우리가 이제 2명씩 4개 조로 우리가 같은 인원의 조가 총 4개 있으니까 이 4개 조가 자, 순서를 바꿔서 묶이는 경우의 수만큼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하게 4개 조로 나누는 방법의 수는 여기까지면 끝나지만 여기다 조 이름을 달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는 계산식은 조금 이따 다시 쓸 테니까 좀 잠깐 지울게요. 그럼 이 여기는 여기 작은 AB가 A조가 될 수도 있고요. A조가. 그러면 여기가 B조가 될 수도 있고 C조가 될 수도 있고 D조가 될 수도 있고 그럼 여기는 EF가 C 또는 D조가 될 수 있고 그러면 A, B, C라는 이름을 정했으니까 남아있는 거는 반드시 D 또는 C가 돼야 되겠고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셀 겁니다. 자 그럼 B, D, D, B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름표를 달아주는 것도 우리가 이게 순서를 정해가면서 이제 달아주게 되니까 결국에 이렇게 경우의 수가 펼쳐지는 거 보시면은 이게 우리가 이제 네 개의 팀이 다시 또 자기 이름표를 가져갈 순서를 정하는 거랑 마찬가지니까 경우의 수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맨 처음에 여기까지 하면 이렇게 네 개의 팀씩 자, 8명 이제 두 명 묶어서 네 개 팀으로 나누는 경우의 수. 자, 근데 여기다가 추가로 이제 뭐까지 하셔야 되냐? 이렇게 네 팀이 서로 이름표를 닫고다는 경우의 수까지 계산하셔야 되니까 네 팀이 서로 자, 네 개 조가 서로 이제 자리를 바꾸는 경우의 수만큼을 또 추가로 계산해서 곱해 주셔야 우리가 이렇게 두 명씩 묶어서 네 개 조로 만들고 그 네 개 조가 이제 뭔가 할 일을 분배받는 경우의 수가 지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추가로 n헤드까지 자, 곱해 주시면 돼요. 여기 있는 4는 이제 아까처럼 이건 조의 개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모든 조의 개수라고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경우의 수 곱해지는 식을 보고 그 식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 식의 구조를 이렇게 읽어내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런 조합과 분배를, 이제 분할과 분배를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어떤 문제까지 푸시면 되냐면 이제 대진표 짜기 문제를 하시면 돼요. 대진표 짜기. 자, 그럼 이제 대진표 짜기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요. 어, 일단 이제 대진표를 이제 예제에 나와 있는 걸 좀 그리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죠.
이렇게 이제 대진표가 그려져 있는데, 자, 그럼 대진표를 짜는 거는 이제 크게 이제 뭘 기준으로 하느냐? 결승전 대진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자, 결승전 대진을 기준으로 해서 결승은 여기서 하죠. 그럼 이제 맨 위에 꼭대기에서 결승전 대진을 할 두 팀이 각 조에서 결정이 되는데, 자, 지금 이렇게 결승전 대진을 기준으로 해서 먼저 분할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 내가 이렇게 이게 5팀 중에 또는 5명 중에 2명 또는 이제 여기 3명이 이렇게 양쪽에 있으면서 이 2명 중에서 1명 그리고 3명 중에서 1명이 결승전을 하게 되는 거니까, 자, 그럼 크게 우리가 여기 있는 5명이 2명과 3명으로 한 조를 이룬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결승전 대진으로 얘네들을 나눠서 먼저, 자, 이쪽 라인에는 자, 5명 중에 2명이 이렇게 들어갈 거 선택을 하는 거죠. 자, 여기는 이제 여기대로 나머지, 자, 여기서 먼저 2명을 먼저 선택을 했다라고 하면 여기는 나머지 3팀이 차례대로 들어가게 될 테니까 33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주의를 해야 될 게 이제 뭐냐면은요. 자, 여기는 이 2명짜리는 괜찮아요. 2명짜리는 괜찮은데 2명짜리는 여기서 누구 여기 A, B 들어간들 BA 들어가는 똑같은 거니까 상관이 없는데 여기는 좀 다릅니다. 만약에 여기다 차례로 C, D, E가 들어가는데 C, D, E가 이렇게 대진이 되는 거랑 그 다음에 여기서 C, E, D 이런 식으로 자 대진이 되는 거랑 확실히 다른 거죠. 이제 여기서 이제 딱 여기서부터 여기는 얘네 셋만의 결승전을 할 때 우리 2년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한 번만 이제 바로 이제 결승을 가게 되지만 여기는 D가 바로 결승하게 되니까 자 얘네들은 서로 다른 겁니다. 이 안에서도 경우의 수가 갈라지는 경우들을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3명 중에 누구를 이제 옆쪽 라인에 놓을 건지 그리고 누구를 나머지 한 명을 여기는 얘네들은 바로 여기 있는 중결승을 올라가는 거니까 바로 중결승을 올라갈 애를 누구 선택할지를 결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3명 중에서 누가 먼저 2명이 시합을 할 것인지 결정을 하면은 이제 되는 경우의 수를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또 이렇게 만약에 각 그룹으로 이렇게 결승전 대진을 딱 나눠봤는데 이렇게 3명짜리 이상의 그룹이 생기게 되면 걔네들만의 결승전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또 조를 나눠줘야 돼요. 그럼 3명 중에서 2명은 먼저 시합할 애 먼저 결정하고 나머지 한 명을 바로 이제 중결승 할 애를 한 명 선택하는 그런 경우의 수를 구하셔야 되니까 여기다 추가로 얘네들을 3명 중에서 2명을 먼저 여기 왼쪽 라인에 배치할 2명을 먼저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이렇게 재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의 수들이 모두 다 곱해지는 것이 자, 여기는 뭐 이제 나머지 한 명을 여기다 배치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좀 형식적으로 이렇게 계산식을 써놓을게요. 자, 그래서 이제 먼저 결승을 대진으로 해서 2명, 3명으로 나눠서 배열하는 경우의 수와 나머지 3명, 여기 오른쪽에 있는 3명을 다시 먼저 시합을 이제 딱 한 번도 안 하고 바로 얘네들만의 3명만의 결승으로 올라갈래 나머지 한 번 더 시합할 애를 나누는 경우의 수를 또 추가로 곱해서 대진표를 나누는 경우의 수를 계산하시면 돼요. 자, 계산은 따로 안 해드릴 거예요. 계속 아까도 안 하고 있었지만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대진표 볼까요? 자, 두 번째 대진표 여기다 좀 그리고 좀 얘기할게요. 자, 그럼 이제 이번엔 6명짜리 대진표인데 자, 대진표의 모양을 잘 보셔야 돼요. 대진표의 모양을 잘 보고 먼저 결승전 대진을 기준으로 해서 자, 두 개 그룹으로 자, 이 6명을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결승전은 반드시 이제 어디서 나오냐? 이제 결승전부터 먼저. 결승전이 이쪽 라인에서 결승전이 벌어지겠죠? 이쪽 라인을 기준으로. 자, 4명짜리와 2명짜리를 나눠요. 4명짜리는 무조건 시합을 한 번, 2번을 하고 결승에 올라오고, 여기 있는 2명짜리는 딱 한 번만 시합하고 결승에 올라오는 거니까, 얘네들, 여기 넷이 들어있는 것과 두로 들어있는 것의 팀의 위치가 바뀌면 경우의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결승전을 기준으로 먼저 나누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먼저 역시사 그 다음에 자 나머지 두 팀 중에 두 팀 고른 거니까 여기는 이씨 얘네들을 곱하면 결승전 대진 기준으로 4명, 2명 갈라주는 그런 경우의 수가 계산이 된 건데 여기다 추가로 자 이 4명만의 결승을 또 치르는 경우의 수를 자 4명의 대진을 정하는 경우의 수를 또 구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또 나눠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나눠주면 4명 중에서, 자, 어느 쪽에 2명, 어느 쪽에 2명이 들어갈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추가로 이렇게 4명 이상의, 3명 이상의 조가 나왔을 때는 걔네들끼리 대진을 짜는 경우의 수를 따로 구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다 이제 곱하기 이것까지 하는 거죠. 자, 4명 중에서 2팀 고르고, 그 다음에 이제 2명 중에서 2명을 고르는데, 자, 이런 식으로 2명, 2명이
중복이 되는 경우의 수네요. 자, 그러면 이제 같은 조가 두 개 발생하니까 여기서 추가로 반드시 자, 2팩분의 1을 곱해서 자, 달라지는 경우의 수를 자, 달라질 수 있는 경우의 수를 하나로 이제 줄여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인원이 같은 조가 두 개 있기 때문에 2팩분의 1을 곱해서 우리가 중복되는 경우의 수를 하나로 줄이시고 얘네들을 다 계산하면 여기에 대한 대진표를 짜는 이제 문제를 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가장 흔하게 보게 되는 대진표를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대진표를 보시면은 자, 이렇게 8명짜리 거기 유제 9-1번에 2번이에요. 자, 4명짜리는 굳이 좀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이런 문제는 잘 나오지도 않으니까. 자, 이렇게 8개 팀이 자, 토너먼트를 하는 거니까 자, 이렇게 나눠 주시는데 여기서 또 결승전을 기준으로 해서 또 4명, 4명, 4팀, 4팀으로 나누는 경우에서부터 먼저 그럼 84 곱하기 44인데 자, 여기서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자, 지금 4명씩 두 개의 조로 같은 인원수 같은 두 개의 조로 나뉘었죠? 자, 그러니까 인원이 같은 조의 개수만큼의 팩토리얼로 중복되는 경우를 줄여 주시고 자, 또 반복이에요. 자, 그러면 4명짜리 한 조, 4명짜리 한 조 있으니까 각 조별로 결승전을 기준으로 해서 각 조별로 저별 결승전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또 조를 나눠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딱 2명 또는 1명만 이제 한 그룹이 남을 때까지요. 자, 그럼 둘둘 이렇게 이제 첫 번째 왼쪽 있는 4명에서 둘둘 나누는 경우 곱하기 4C 곱하기 2C 자, 2명이서 우리가 팀 인원수가 같은 조가 두 개가 나왔기 때문에 이 팩토리얼분의 1을 곱해서 계산하시면 되고요. 추가로 자, 여기 있는 4명에 대해서도 그런 대진표를 짜는 경우의 수까지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딱 각 그룹별로 두 팀이 남을 때까지, 두 팀 또는 한 팀이 남을 때까지 이렇게 대진표를 계속해서 잘라내서 경우의 수를 계산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거기 이제 풀어야 될 올류 그림 문제 중에서 그 함수 개수 세는 문제가 좀 하나 있거든요. 거기 올류 187쪽을 잠깐 보세요. 올류 그림. 자, 우리가 이제 함수 개수를 셀 때 조합을 이용한 함수 개수를 셀 때는 반드시 이런 이제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자, 80-1번의 조건은 뭐냐면요. 우리가 여기 있는 여기는 IJ라고 되어 있는 이 조건을 잘 보셔야 돼요. 문제의 두 번째 줄에 있는 조건. I가 J보다 작으면 자, 우리가 이제 I하고 J는 여기는 정의역의 원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반드시 함수값은 이제 J를 넣은 쪽이 더 커야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에 많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마치 무슨 문제나 똑같으냐면, 자, 이런 거 상황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학생들 4명 중에서 우리가 이제 3명을 줄 세우는데, 자, 그냥 바로 줄 세우면은 우리가 이걸로 계산하겠죠. 그런데 이제 줄 세우는데 단순히 이제 선택해서 한 줄을 그냥 세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줄 세우는 거야. 줄 세우되 여기에 조건이 추가되는 거죠. 뭐냐면 키 순서로. 키 순서대로 줄 세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4명 중에 3명 어떤 애들 뽑든지 간에 키 순서로 줄을 세워버리면 원래 4명 중에 3명을 선택해서 우리가 만약에 줄을 세워라 라고 하면은 내가 A, B, C 선택했다고 쳐봐요. 그러면 우리가 줄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자, 이런 식으로 6개가 좀 나오겠죠? 다 써볼게요. 이렇게 6개가 나올 거라고요. 자, 그러면 6개가 나올 텐데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해진다고 하면 여기서 만약에 이 6개 중에서 반드시 우리가 키 순서대로만 줄 세우라라고 하면은 이 6개 중에 반드시 하나는 키 순서대로 줄을 서는 경우가 되는 거죠. 그럼 만약에 내가 이게 키 순서야 실제로 그러면은 나머지 경우들은 세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4명 중에 3명을 이렇게 식으로 순서 달리해서 선택한 경우의 수가 순서를 달리하는 게 아니라 순서가 이미 고정되어 있으니까 자, 순서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순서를 다르게 해서 세는 의미가 없는 거죠. 순서가 고정되어 있으므로 우리 딱딱딱 이렇게
이 순서대로만 서라라고 하는 거니까 6명 중에 3명을 딱 줄 세우는 경우의 수 중에 오직 하나만 이렇게 우리가 경우의 수가 선택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4명 중에 3명을 선택하는데 뭐 넷 중에 셋을 선택하는데 순서가 고정돼 있다면 이건 반드시 조합이라는 걸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이제 4명 중에 3명 선택하는 거니까 자, 4시 3이 될 거고요. 자, 여기는 함수값의 크기가 이제 이렇게 비교되는 문제들도 마치 그런 겁니다. 크기가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여기서는 우리가 정의역의 원소가 1, 2, 3이기 때문에 함수값이 총 3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F1, F2, F3.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별 생각 없이 우리가 함수값의 가지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반드시 6, 6, 6 이렇게 6가지 해서 그냥 6 곱하기 3, 6을 세 번 곱하면은 우리가 평범한 함수의 개수를 세는 문제가 되는데 여기는 그렇지가 않다고요. 자, 만약에 내가 F1이, 자, 예를 들어서 F1이 4였어요. 자, F1이 4고 F2가 그러면 6이었어요. 그럼 F3은 반드시 6보다 큰 함수값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7, 8, 9 중에 하나가 될 거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자, 이 순서대로 돼야 되지. 만약에 F1이 6이고 F2가 4면은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여기 함수값 안에 들어가는 정의역의 원소 중에서 J 쪽이 더 크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자, 정의역의 원소가 더 크면은 함수값도 그놈이 더 커야 된다. 이런 식의 기호니까 이게 마치 순서가 고정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 지금 한번 벤 다이어그램으로 더 이해를 도우면, 자, 영상이기 때문에 최대한 좀 자세히 설명을 할게요. 자, 우리는 이제 B의 원소가 이제 4, 5, 6, 함수값이 될 수 있는 공역의 원소가 4, 5, 6, 7, 8, 9니까 이 중에서 반드시 우리가 지금 FI와 FJ라는 함수까지 서로 같은 경우는 제외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4, 4, 4, 5, 5, 5 이렇게 식으로 이제 중복되는 경우 절대 없죠. 함수가 중복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얘네들은 1대1 함수가 되는 거라서 자, 만약에 이제 공역의 원소가 이렇게 6개 중에서 함수값이 될 건 정의역 원소가 3개이기 때문에 반드시 함수값은 3가지가 선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4, 6, 7 이렇게 선택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4, 6, 7 이렇게 선택하면은 반드시 이 4, 6, 7은 누구의 값으로 돼야 되냐면 이렇게 4, 6, 7 이렇게 돼야 되지 우리가 6, 4, 7 뭐 6, 7, 4 이런 거 되면은 절대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함수값 3개가 선택이 되자마자 자, F1, F2, F3이 될 수 있는 함수값들이 각각 고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4, 6, 7로 이루어질 수 있는 함수가 총 원래는 6개 있었을 텐데 여기처럼 이렇게 6개 있었을 텐데 우리가 이제 자, 함수값 3개를 딱 고른 순간 자, 누구한테 함수값이 들어갈지 대응이 될지 이미 순서가 정해져 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순서를 바꾸게 하는 것들이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또 F1, F2, F3 순서대로 우리가 경우의 수를 결정하는 거는 6개 중에 3개를 선택해 놓고 바로 순서가 고정되니까 6P3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제 6C3으로 계산하게 되는 거죠. F1, F2, F3 순서대로 함수값이 커지는 거니까 그런 겁니다. 마치 키 순서대로 줄 세우는 경우나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6C3으로 이제 함수값을 가지수를 계산해서 경우의 수를 이제 구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8-2에서도 이제 그런 거를 할 수 있을까 해서 봤더니 이거는 이제 또 옵션이 살짝 다르죠. 자, 80-2번은 옵션이 어떻게 다르냐면 우리가 이제 1하고 2에 대한 관계만 좀 정해져 있어요. 자, F1이 F2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F2가 F1 이상입니다. 이렇게 되면 돼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걸 살 때는 우리가 아직은 뭐 수열과 조합 정도밖에 못 배웠기 때문에 딱 이렇게 2가지 경우로 나눠서 해주세요. 자, F1이 F2 이하입니다. F2이 F1 이상입니다. 라는 얘기는요. 2가지 경우가 이제 합쳐져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F1과 F2가 같은 경우 F2랑 저렇게 F2 쪽으로 더 이렇게 입이 벌려진 F2가 더 큰 경우 이렇게 좀 돼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F1과 F2가 같아진다는 얘기는 이게 우리가 정의역의 원소가 딱 1, 2, 2가지밖에 없으니까 이런 거는 지금 이 문제에서만큼은 상수함수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의 함수값이 하나로 일치되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공역에 있는 원소의 개수인 이제 4개만큼의 함수의 개수가 생깁니다. F1, F2가 1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고 4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건 4가지야. 자, 그러면 여기 F2가 더 큰 경우는 우리가 4개의 함수값 중에서 2개로 고른 다음에
누구 이렇게 함수값이 딱딱 고정이 되기 때문에 4개 중에서 2개 선택할 때마다 우리가 이제 함수값이 고정이 되기 때문에 순서가 자 이런 거는 4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한 경우의 수로 함수의 개수가 결정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한번 문제 풀어보시고 다음 시간에 우리 얼굴 보고 한번 질문 좀 받아볼게요.